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리며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었지만 주변 시세 40억 원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로 청약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첨자 중에선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부적격 판정과 계약 포기 등으로 특별 공급에서는 29가구, 일반 공급에서는 21가구가 계약을 취소해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의 약 17%가 미계약 상태에 놓였습니다. 특히 전용 84제곱미터 이른바 국민평형에서만 38세대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의혹 전수조사 예고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이러한 계약 포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고 당첨자 중 3명이 만점자였으며 최저 당첨 가점도 대부분 70점을 넘겼습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7인 가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살면서 가구원 등록을 통해 가점을 올렸다는 의혹과 함께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고 이로 인해 계약 포기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역시 계약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 적용되어 임차인을 구하면 잔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후분양 단지여서 잔금 납부 기간이 짧아 포기자가 속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물량은 별도의 청약 없이 예비 당첨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25평형 매매가가 올 초 37억 원에서 지난달 43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차이도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벌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여러 차례 이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새로운 방안에서는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유형별, 지역별, 가액대별 균형성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년도 시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 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나 이제는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결국 2020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5억 원의 아파트는 원래 계획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오를 예정이었지만 시장 변동률만 반영되면 1,700만 원 상승에 그칩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각기 달랐던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률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값이 특정 지역에서만 오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는데요. 세 채에서 네 채의 주택을 보유해 30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다가 이번 변경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다주택자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1주택자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이에 협조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